자, 전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저주가 투자를 함께하는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과 대체 투자의 비중을 설정한 다음에 자, 적절히 믹스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꾸준히 운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설정된 자산 배분의 비중을 다시 원래대로의 비중으로 전환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는 리밸런싱이 좀 빠질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리밸런싱 과정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이익 난 것의 일부는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중이 낮아진 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다시 합산해서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투자 효과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약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 숙지 잘 해주시고 리밸런싱에 대한 개념도 숙지해 주시면 결국 중요한 건 실행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개념만 숙지하시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셔야 되겠고요. 자, 실행을 하는 방법은 일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100명.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중간에 이 리밸런싱 자료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을 끝까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행하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자료가 일단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확정짓거나 손실을 확정짓는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액일 때 여러분들 한번 리밸런싱 과정을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 자금이 조금 더 커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고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은 자산 형성과 관련돼서 즉 목돈을 형성하는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을 주제로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매월 저축 및 투자 가능 금액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노트를 하나 꺼내신 다음에 나는 소득 대비 몇 %를 저축 및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트 꺼내서 내 월 저축은 얼마를 하겠다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축과 투자를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저축과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투자에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비중을 나눠 주셔야 됩니다. 비중. 자, 그러면 월 저축간액을 그냥 쉽게 100만 원으로 설정했고요. 안전자산의 50%, 위험자산의 50%를 설정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자, 매월 50만 원 저축하면 되고요. 매월 50만 원 투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씩 12달 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50만 원 곱하기 12는 600. 자, 플러스 저축이기 때문에 뭐가 붙습니까? 알파가 붙습니다. 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투자, 원금 얼마가 될까요? 600만 원 되겠죠. 자, 1년 지난 시점에 한번 계좌를 오픈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붙습니다. 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1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원금 얼마가 될까요? 월 100만 원씩 12달 하게 되면 12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축에서의 이자와 투자에서의 손실, 손익이 합산돼서 다시 한번 목돈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목돈은 다시 한번 또 뭘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으로 나누고, 자, 위험자산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꾸준히 매수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바뀐 비중을 다시 원래대로 비중 5대5로 바꿔주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리밸런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단순하게 되면 리밸런싱도 단순하게 되겠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복잡하게 가져가게 되면 실제로 리밸런싱 하는 행위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안전자산은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정기적금의 100%, 그래서 꾸준히 50만 원씩 1년 동안 적립을 잘 하게 되면 만기 시점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일단은 자산군을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월 투자 가능 금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대체 투자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주식의 50, 채권의 40, 대체 투자의 10% 각각의 자금을 집행하면 자, 주식에는 25만 원씩 꾸준히 매월 매수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채권의 경우는 20만 원씩 매수, 그다음에 대체 투자의 경우는 5만 원씩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일정 시점에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주식 가격이 올랐네, 주식 가격이 떨어졌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꾸준하게 매월 일정 시간에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주식의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만 있는 게 아니죠. 해외 주식도 있습니다. 채권도 우리나라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채권도 있고요. 대체 투자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금덩이와 달러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리츠 정도까지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경우는 뭐 국내 해외, 나는 해외가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 해외 7, 국내 3, 채권도 해외가 더 좋다 7대 3 이런 식으로 비중을 설정해 주시고요. 대체 투자는 그냥 섞을 게 없어서 그냥 100% 하나에 몰빵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세부적인 월 투자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얼마? 우리나라는 7만 5천 원, 해외 주식은 17만 5천 원, 국내 채권은 6만 원, 해외 채권은 14만 원, 대체 투자는 월 5만 원씩 꾸준히 매수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자금 계획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종목 선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종목 선택과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단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셨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각각의 비중의 몇 퍼센트의 자금을 매수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나중에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젠가 영상에서 제가 다룰 겁니다. 그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밸런싱 시점이 옵니다. 자, 우리가 1년 뒤에 리밸런싱 한다. 즉, 적금 만기가 되는 시점에 투자도 그냥 만기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원래대로 비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기적금, 여기는 안전자산이었고요. 나머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 부분은 위험자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금에는 50만 원씩 12달 하게 되면 600만 원, 최초의 투자 비중은 50%였습니다. 여기 투자 시점의 투자 금액과 비중. 그죠? 국내 주식은 90만 원어치,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은 212, 그러니까 72, 168, 60. 여기는 다 투자 원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투자했었을 때 투자 비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후 리밸런싱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년 후 내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거. 자, 정기적금은 만기가 됐더니 613만 원이 됐습니다. 이자를 무려 13만 원이나 받아갔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48.73. 자, 이때 안전자산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험자산의 수익이 조금 더 좋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자, 정기적금은 50%였던 걸 자, 48.73이 줄었고요. 다시 리밸런싱의 비중을 50%로 설정하게 되면 이때는 16만 원어치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1년 뒤에 다시 리밸런싱 할 때는 629만 원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목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예금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산들을 쭉 합쳐서 50%를 각각의 투자 비중으로 나눠서 다시 재투자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경우는 자, 최초 투자 비중이 7.5였는데 7.5로 늘었네요. 그럼 0.5만큼 팔아야 되니까 6,500원어치 판 거고요. 자, 해외 주식의 경우는 17.5였는데 이익이 나서 19.8%로 비중이 늘었습니다. 얘를 다시 17.5%로 바꾸기 위해서는 19만 8,500원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매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 글자들은 다시 매도한 금액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리밸런싱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 파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산 형성 포트폴리오 중에 월 저축 가능 금액 아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100만 원을 가지고 공격수와 수비수, 안전자산 이렇게 5대5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얘를 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공격에 70% 할 것이고 뭐 수비에 30% 두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으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5대5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내려가게 되면 주식과 채권과 대체 투자 비중이 있었죠. 주식의 50, 채권의 몇 퍼센트를 할까요? 채권의 뭐 40, 그다음에 대체 투자 10%, 그다음에 정기적금은 100%. 자, 이렇게 해서 매월 주식이 25만 원, 그다음에 채권에 20만 원, 대체 투자에 5만 원, 정기적금은 매월 50만 원씩 우리가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여기다 투자 종목들을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여기다 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국내 주식에 30% 하기로 했으니 매월 7만 5천 원을, 해외 주식에 17만 5천 원을 매월 매수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채권에도 30%, 해외 채권에 70% 하기로 했으니 이때는 6만 원, 14만 원어치 매월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는 금이랑 달러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냥 예시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그래서 얘네를 5대5로 했더니 2만 5천 원씩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년 있다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은 600만 원에서 613만 원이 됐죠. 그리고 비중이 50%의 비중에서 다시 48.73으로 줄었습니다. 자, 얘를 다시 원래대로의 비중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50%. 자, 그러면 얼마만큼 팔면 될까요? 16만 원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되는 이러한 과정이 리밸런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수업에 잠깐 봤던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투자 원금, 그 다음에 1년 뒤 평가 금액들을 계좌에서 꺼내신 다음에 적으시면 되겠고요. 전체 58만 원의 수익이 났고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따지면 4.8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투자 비중은 여러분들 평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알아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밸런싱은 원래대로의 비중으로 두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조금 예측해서 이번에는 좀 주식 비중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저축의 비중을 이렇게 높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줄여주게 되면 다시 100%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10%, 여기에는 한 4%, 여기는 15%.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은 40% 비중, 그러니까 위험 자산은 40%가 됐고, 그다음에 안전 자산이 60%로 비중을 바꾸게 된 거죠. 자, 이때는 이제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141만 8천 원을 추가적으로 사고요. 나머지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다 팔아야 돼요. 그죠? 25만 원 팔고 51만 원 팔고 19만 원 팔고 49만 원 팔고 21만 원 파는 이러한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리밸런싱의 투자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리밸런싱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이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엑셀 파일 정도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손쉽게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엑셀 파일 실습은 여러분들 아직 구독자 100명밖에 되지 않은 제가 구독 인증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분명히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활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금융공부는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으로 콘텐츠 제작하고자 합니다. 금융 관련 궁금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취합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